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유럽 챔피언스 리그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샤흐타르 도네츠크 대 아탈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샤흐타르는 첫 경기에서 볼로냐와 비겼다. 원정 일정이었기에 고전이 예상됐는데 경기 내용상으로도 밀리지 않았고 결과도 어느 정도 냈다. 마트비엔코와 코노플라 등 우크라이나 리그 최고의 수비진은 경기 내내 상대의 공세를 막아냈고 수다코프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다. 단 챔스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코프와 트라오레 등이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어서 아탈란타는 시즌 출발이 아쉽다. 챔스 홈 경기에서 아스날 상대로 무승부에 그친 건 그렇다 쳐도 리그에서 충격적인 초반을 보내며 중위권으로 쳐졌다. 유로파 우승의 주역인 루크먼과 데룬, 자파코스타 등이 건재한 상황에 레테기를 영입해 전력을 살찌웠는데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도 탄탄한 스쿼드를 보유했기에 언제든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샤크타르의 홈 일정으로 치러지지만 독일 중립 경기기에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없다. 결국 같은 조건에서 나서는 경기고 전력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루크먼과 자니올로가 측면을 휘저으며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것이고 레테기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아탈란타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탈란타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리버풀 대 볼로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버풀은 리그와 챔스, 리그컵 등을 통해 4연승에 성공했다. 지난 주말에는 울버햄튼을 잡으며 리그 선두로 올라섰고 챔스에서는 난적 밀란을 원정에서 완파했다. 점차 기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공수 밸런스가 워낙 좋기에 약점을 찾기 어렵다. 각포와 키에사, 조 고메즈 등이 벤치에서 교체로 나설 정도로 선수단 구성에 강점이 있고 메갈리스터와 흐라벤베흐 등 중원 경기력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볼로냐는 지난 시즌 세리에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챔스로 왔다. 그러나 승리가 꼭 필요했던 샤크타르와의 홈 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치며 출발이 아쉬운 상황이다. 리그에서도 6경기 1승에 그치고 있는데 카스트로와 오솔리니 등 팀 공격진들이 부진하고 프루어의 중원 존재감도 지난 시즌에 비해 옅어졌다. 달링가와 에비셔, 포베가 등이 힘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볼로냐는 우승 후보를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잔뜩 웅크리고 경기에 나설 수 있다. 프루어와 모로가 백포 앞에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디아즈와 살라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것이고 조타와 누네스가 기회를 노릴 리버풀을 저지하긴 어려워 보인다. 리버풀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라이프치히 대 유벤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이프치히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리그 무패를 이어가며 분데스리가 3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챔스 첫 경기에서는 아틀레티코 상대로 경기를 잘 풀어가고도 승점을 얻지 못했다. 세스코의 득점이 나왔지만 라리가 강호이자 늘 챔스 4강권 전력을 자랑하는 아틀레티코 원정은 쉽지 않았다. 때문에 강점이 있는 홈 경기에서 전력을 다해 승리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유벤투스는 호벤을 잡고 챔스 복귀 경기에서 신바람을 냈다. 이번 시즌 새로 가세한 니콜로 곤잘레스의 득점이 나왔고 맥케니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다. 블라호비치가 초반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이선의 공격 지원이 워낙 원활하기에 큰 문제가 아니고 캄비아소와 웨아 등이 빠른 스피드로 상대 측면을 공략 중인 모습이다. 라이프치히는 루카쿠를 밀어내며 벨기에 주전 스트라이커로 떠오른 오펜다를 비롯해 네덜란드 팀의 에이스인 사비 시몬스 등 전방 화력이 좋다. 그러나 세리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를 자랑하는 유벤투스 상대로는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로카텔리와 맥케니의 수비 보호가 있을 것이고 가티와 다닐루가 수비 라인을 이끌 유벤투스가 승점 한 점을 따낼 수 있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벤피카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벤피카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스포르팅, 포르투와 치열한 1위 경쟁을 하며 3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챔스에서는 첫 경기부터 귀중한 원정승을 따내며 기분 좋게 일정을 시작했다. 코쿠와 아르티르콜루이 득점이 나온 츠르베나 원정이었는데 디마리아의 측면 존재감이 여전했고 루이스가 공수의 중심을 잘 잡았다. 올스네스와 암도오니 등 로테이션 자원도 탄탄하기에 연승에 도전한다.
이어서 아틀레티코는 난적 라이프치히를 잡고 첫 승을 올렸다. 포르투갈에서 3위를 달리는 벤피카처럼 라리가 3위 팀인데 개막 이후 무패를 달리고 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더비 라이벌인 레알 상대로 코레아의 극장골이 터지며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제 벤피카 원정에 나선다. 알바레스와 르노르망, 갤러거 등 새롭게 가세한 선수들이 활약 중이고 오블락이 버티는 수비도 안정적인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벤피카의 홈 경기력이 뛰어난 건 사실이다. 파블리디스는 최전방에서 상대 최종 수비와 경합하며 기회를 만들고 있고 디마리아와 아르티르콜루가 측면 돌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코케와 드폴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상대 공세를 막아낼 수 있고 알바레스와 리노를 앞세워 역습에 임할 아틀레티코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디나모 자그레브 대 AS 모나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그레브는 챔스 첫 경기에서 미넨에 패했다. 최전방에 나선 스트라이커 페트코비치와 오기아라의 득점이 나왔지만 상대에게 9골을 헌납했다. 플레이오프에서 쉽지 않은 상대를 연파했기에 챔스 본선에서 선전이 기대됐지만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다.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할 것이다. 파차와 오기와라 등이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모나코는 라리가 선두이자 당시 무패를 달리던 바르샤를 돌려세웠다. 아클리오체의 선제골이 나온 이후 동점을 허용했지만 후반 일레니케나의 결승골이 나왔다. 그로 인해 다시 돌아온 챔스에서 좋은 스타트를 했고 이제 원정 승리를 노린다. 미나미노와 발록은 골로빈의 쓰리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분위기상으로는 리그앙 무패를 달리고 있고 바르샤를 잡은 원정팀이 나아 보인다. 그러나 원정 일정은 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발록은 못지않은 결정력을 자랑하는 페트코비치가 있고 홈의 이점을 살릴 자그레브가 분위기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릴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릴은 챔스 첫 경기에서 스포르팅에 패했다.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고메즈의 이탈로 수적 열세에 빠졌고 그로 인해 내어준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리고 1패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레알을 만나는 어려운 일정이다. 음바페가 이탈하긴 했지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를 상대하기에 홈이지만 무작정 공격에 기여를 올리진 못할 것이다. 데이빗과 제그로바가 역습으로 디펜딩 챔피언 공략에 나선다. 이어서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서 더비 라이벌인 아틀레티코와 비겼다. 쿠르투아에게 상대팀 팬들이 라이터를 비롯한 오물을 던지는 등 큰 이슈가 있던 경기였는데 밀리탕의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했다. 그래도 당분간 부상으로 빠지는 음바페 없이 나선 첫 경기였기에 어느 정도 의미는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가 없어도 비니시우스 주니어와 호드리구, 벨링엄의 쓰리톱이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디아키테와 망디 등이 안정감을 보이지 못하는 릴의 중앙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베르데의 중원 지원도 있을 레알이 챔스 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에스턴 빌라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라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초반 선두권 팀을 위협하고 있다. 리버풀과 맨시티, 아스날 등이 앞서가는 이번 시즌인데 그들 역시 충분히 승점을 획득 중이다. 거기에 처음 출전한 챔스에서는 원정에서 영보이스를 완파하며 승리를 따냈다. 틸레만스의 원더골이 있었고 노나나와 램지 등이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제 시즌 시작 이후 가장 강한 뮌헨 상대로 홈에서 그들의 상승세를 이어가려 할 것이다. 이어서 뮌헨은 자그레브 상대로 챔스 1차전 최다 득점인 9득점을 터뜨리며 승리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서 풀타임을 소화한 케인은 포트트릭을 기록했고 이번 시즌 전 합류한 올리세의 존재감도 확실했다. 그나브리와 코망, 뮬러 등 위력적인 이선 자원들도 즐비하기에 이번 시즌 챔스 우승을 노리고 있다. 빌라는 더글라스 루이즈가 유벤투스로 이적했음에도 틸레만스와 오나나 등이 공백을 메우며 중원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다. 그러나
파블로비치와 킴미, 팔리냐 등이 나설 미넨의 중원 상대로는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은 물론 케인과 무시알라가 상대의 수비를 공략할 미넨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엘은 미넨 승리를 추천합니다.